자, 이제 중화 반응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뭘 배웠죠? 산과 염기를 배웠어.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배웠냐면, 산은 H 플러스 이온 때문에 그 특성이 생기죠. 산이라는 게 뭐예요? 신만 나고, 그지? 그 다음에 뭐다? 금속과 반응하고, 그 다음에 탄산칼슘과 반응, 이런 거지만 우리 알잖아. H 플러스가 염산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위험하죠. 그지? 즉 강산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염기는 또 뭐였죠? 수산화이온 때문에 생기는 건데 염기도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중화라는 게 뭘까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중화라는 게 뭡니까? 이 산의 그 지독한 수소이온과 염기의 그 지독한 수산화이온이 만나면 물이라고 하는 가장 안전한 물질이 되는 거죠. 즉 여기 말했지만 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1대1로 만나면 그 안전한 물됩니다. 그리고 뭐야? 중화열이라고 해서 열이 대량으로 발생되고 남은 게 바로 뭡니까? 염이 생기는 게 중화죠. 그치? 그러니까 중화는 뭐다? 지독한 게 중화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자, 우리가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자, HCl과 가장 대표적인 산인 염산과 가장 대표적인 염기인 수산화툼의 중화가 되면 자 얘와 얘가 만나서 물되고 요 Cl-와 Na 플러스가 만나서 염이 되죠. 자 가장 흔한 중화 반응으로 NaCl은 훌륭한 전해질이니까 뭐다? 중화점에서도 전류가 통하는 중화 반응이 바로 뭐다? 여기 있는 염산과 수산화툼의 중화가 되는 거죠. 그지? 자, 두 번째 중화 반응이 요즘 잘 나오지 않지만 자, 이가산인 뭡니까? 황산과 이가염기인 NaOH가 만나서 BaOH2가 만나서 BaOH2가 만나서 물 두 분자 만들고 뭐 하는 거야? 염으로써 BaSO4 만들 BaSO4는 앙금이기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해요. 다시 말하면 자, 이 중화는 중화돼도 전류가 이렇게 약하지만 흐르지만 이 불용성 염, 물에 안 녹는 염이 생기는 이런 반응은 뭐죠?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아예 중화점에서 제로가 돼 버리죠. 근데 이건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참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화 반응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했지만 뭐다?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만나는데 몇 대 몇? 1대1이니까. 자, 둘을 섞었을 때 반드시 둘의 개수가 같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지?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개수가 안 맞으면 액성이 중성되는 게 아니라 많은 쪽을 따라갈 거야. 그지? 그럼 알겠지만 수산화이온 100개 넣고요. 자, 수산화이온 100개 넣고 수소이온 60개 넣으면 중화를 60개 하죠. 그지? 그 다음에 OH 마스가 남아서 중화 후의 액성도 중성이 아니라 염기성이야. 근데 수산화이온도 100개, 수소이온도 100개면 뭡니까? 진짜 중성되니까 중화점이라고 하죠. 이번엔 수산화이온이 100개인데 수소이온이 140개면 뭐야? 중화를 100개 하고 나서 뭐다? H 플러스 남는데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자 부족한 것이 뭐다? 중화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아무리 얘가 많아도 뭐지? 얘가 부족하면 1대1로 만나는 거,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것만큼만 중화에 의해서 물이 만들어진다. 즉 중화는 뭐다? 부족한 것이랑 일치한다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중화 반응의 진행 과정과 이온의 변화인데 이 중화 반응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뭐야? 첨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첨가형이라는 건 이것처럼 일정량의 산이나 염기에다가 반대되는 것을 조금씩 첨가하는 게 첨가형이에요. 맞지? 이 첨가형 문제의 특징은 뭡니까? 용액의 총 부피가 점점 보세요.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지. 용액의 수용액의 부피가 점점 증가하는 게 첨가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혼합형이 있어요. 혼합형은 뭡니까? 자, HCl과 NaOH라고 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자, 얘 10, 얘 50, 얘 20, 40, 30, 30, 40, 20, 50, 10처럼 뭡니까? 혼합형의 특징은 혼합용의 부피가 다 통일돼 있어요. 이렇게. 자, 산도 변하고 염기도 변하는데 혼합용액의 부피는 다 60, 60, 60, 60, 60처럼 이렇게 혼합형은 총 부피가 일치하는 게 혼합형입니다. 이 혼합형은 뭡니까? 온도 같은 거를 측정할 때, 중화열을 측정할 때는 물의 양이 같을 때 뭐가 되죠? 중화열이 그죠? 중화열이 많이 나오면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왜? 같은 양일 때 뭐다? 중화열이 많이 나오면 발생하면 온도가 높아지는 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혼합형 같은 경우도 이 특히 온도 변화를 시험에 낼 때는 혼합형이 많이 나온다. 보통 시험에서는 첨가형이 뭐 80%, 혼합형이 2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이게 수능으로 가면 거의 첨가형만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로 배울 거는 일단은 첨가형이기 때문에 자, 첨가형을 좀 분석해 봅시다. 자, 중학교 3학년이나 통합각 수준에서는 첨가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봅시다. 여기 뭐 알겠지만 NaOH가 지금 개수로 두 개 들어있어요. 두 개씩 들어있습니다. 그지? 여기다가 HCl을 하나씩 세 번 넣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아까 중화는 부족한 것만큼만 한다 했으니까 뭐다? 여기서 중화를 한 개 하고 여긴 또 한 개를 더하니까 두 개를 총량으로 하고 자 이제는 OH-가 없어지니까 이때는 뭐야? 더 이상 중화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중화를 자 분석해 볼게요. 자 일단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 먼저 들어있던 것이 즉 이렇게 먼저 있던 이 첨가형 문제에서 먼저 들어있는 게 있고 첨가되는 게 있잖아. 먼저 들어있는 것이 산인지 염기인지 구분하고 알자 이온과 구경꾼 이온을 구분할 건데 자 알자 이온이라는 건 뭐야? 반응 전후에 반응에 직접 참여해서 변하는 게 알자죠. 예를 들어서 H 플러스랑 미안 요거에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뭐야? 만나면 물이라고 해서 바뀌죠. 그러니까 이 두 이온은 바뀌니까 이걸 알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Na 플러스나 OH 마이너스 아니 소리 Cl 마이너스는 어떻게 됩니까? 반응을 안 해요. 그냥 넣어준 만큼 존재할 뿐이지 뭔가 변하진 않아. 그지? 우리 소금물이 물에 녹아 있는 건 단순히 물리적 반응이잖아. 이런 식으로 직접 방에 참여하거나 변하지 않는 거를 뭐라 그런다?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구경꾼 이온의 특징은 뭐야?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넣어준 만큼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해볼게. 뭘 구분한다? 먼저 들어있던 것이 알짜인지 아니, 살인지 염기인지 구분하고 알짜이온과 구경꾼 이온을 구분하면 되는데 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중화 반응인 NaOH에다가 뭘 넣었어? HCl 넣어가는 게 나왔죠, 그지? 자, 그럼 이제 이온들의 변화를 봅시다. 위 그림에서 소나듐이 들어있는 곳에 염산을 넣어가며 중화하는 과정이므로 자, 구경꾼 이온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고 알짜 이온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인데 자 이제 봅시다. 여기가 이제 먼저 있었던 게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먼저 들어있던 이게 뭐야? HCl을 넣기 전에 0일 때 HCl을 넣기 전에 존재하는 이온은 두 개죠.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죠. 그리고 얘가 구경꾼이고 얘가 알짜죠. 그지? 그럼 봅시다. 먼저 들어있던 이온 두 개 중에서 그죠? Na 플러스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HCl이 들어와도 변하는 게 없어. 숫자가 안 변하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변하지 않는 게 바로 뭡니까? D죠. 이 D가 바로 뭡니까? 자, 구경꾼인 Na 플러스입니다. 맞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먼저 들어있던 이온, 즉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중에서 자, OH 마이너스는 들어오는 H 플러스랑 중화되는 R자죠. 그럼 중화되면 점점 물이 돼서 없어지는 거니까 감소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감소하다가 제로가 되는 A가 바로 뭐다? 이게 OH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가 바로 중화점이 되죠. 여기가 바로 중화점이 되는 거죠. 이해되지? 여기 A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오는 이온 중에서 즉 출발점이 뭐야? 제로에서 출발하는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중에서 Cl 마이너스는 그죠? 구경꾼 이온이니까 넣어준 만큼 그대로 존재하죠. 그지? 그래서 자, 넣어준 만큼 존재하니까 뭐야? 이렇게 쭉 증가합니다. 이 C가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Cl 마이너스죠. 그지? 구경꾼인 거. 자, 그런데 D를 봅시다. 나중에 들어오는 이온 중에서 즉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중에서 H 플러스는 나까지는 수산화이온보다 적으니까 중화돼서 물돼 버리니까 존재하지 않고 중화점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뭐가 없으니까 남아있는 OH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중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넣어도 그냥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넣으면 다시 증가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중화돼서 존재하지 않다가 H 플러스는 중화점 지나서 OH 마스가 없어져 버리면 이제 넣어준 만큼 다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래프를 보면서 뭘 한다? 아, Na 플러스는 이렇게 된다. OH 마스는 이렇게 된다. Cl 마스는 이렇게 된다. 자, H 플러스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Cl 마이너스 H 플러스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중학교 수준이나 통합과학에서 주로 배우는 이온의 변화를 따지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HCl에다가 NaOH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자, 처음에 있던 게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에 첨가되는 게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됩니까? 얘는 Cl 마이너스는 구형꾼이니까 일정하고 H 플러스는 중화돼서 사라지고 Na 플러스는 넣어줄 만큼 증가하고 그다음 됩니까? 자, 뭐야? OH 마이너스는 중화돼서 소용없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총연수라는 건데 총연수는 그래프 그려 설명할 건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화점까지 안 변해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우리가 뒤에서 자세하겠지만 아까 Na 플러스가 3N개 있고 그래서 뭐 OH 마이너스가 3N개 있는데 H 플러스가 즉 총 6N개 있는데 H 플러스가 N개 들어오고 Cl 마이너스가 N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자, 들어온 얘를 한 개를 줄이는겠죠. 그래서 얘가 2n 될 텐데 그 줄이는 만큼 구경꾼이 들어와서 뭐야? 얘가 다시 음이온이 n개 추가되니까 3n개, 2n개, n개 즉 이 R자가 하나 사라지는 대신에 구경꾼이 하나가 추가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뭐 된다? 초연수가 중화점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거꾸로 말하면 이게 그래프가 꺾이는 점이 바로 뭐야? 중화점인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우리가 통합과학 수준에서 공부했습니다. 조금만 수준을 높이면 이제 우리가 뭐야? 아까 이온의 개수를 따질 거야. 근데 원래 뭘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우리가 화학원에서는 몰농도를 배웠잖아요. 그지? 몰농도라는 게 어떤 부피에 들어있는 몰수였어. 어떤 부피에 들어있는 개수에 대한 식이, 즉 개수에 대한 농도가 몰농도인데 통합과학에서는 정식적으로 뭐야? 몰농도를 가르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온을 눈으로 보여주죠. 몇 개 들어있는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온의 모델화 또는 이온의 모형화라고 하죠. 이온의 모형화인데 어떻게 하는 거야? 자, 1몰을 이렇게
한 개 또는 n개처럼 그려줍니다. 이 몰은 어떻게 합니까? 두 개 또는 뭐야? 2n개처럼 그려줍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이온의 모형화라는 것, 이온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몇 개 들어있는지를 n, 2n 이런 것처럼 직관적으로 알게 해주는 게 이온의 모델인데 똑같아요. 자, 이번엔 보자. 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20ml 들어있는 곳에 염산을 10ml씩 3번 넣어가는 걸 따져볼게.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있는 각 이온의 개수를 한 개를 n이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자, 이 가라는 곳은 뭐야? Na 플러스가 2n개 맞죠? OH 마스가 2n개인데 아직 염산을 넣기 전이니까 H 플러스는 0, Cl 마이너스 0이고 초연수는 양연수와 음연수 합치니까 4n개가 됐고요. 자, 산이 안 들어갔으니까 중화는 안 됐고 수용액의 부피는 아까 처음에 얼마래서 이렇게 20ml라고 지정해 줬죠. 맞지? 그러니까 20ml고 그러면 농도가 바로 뭡니까?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고 표현하죠. 같은 부피에 누가 더 이온이 많이 들어있는지가 농도잖아. 같은 부피에 이온이 누가 더 많이 들어있는지가 농도니까 따지면 20ml 속에 총연수가 4n개 들어있죠. 맞지? 그러면 10ml 통이라면 10ml당 2n개가 됩니다. 맞죠? 자, 나를 보자. 나는 지금 H 플러스가 n개, Cl 마이너스가 n개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형꾼인 Na 플러스는 그대로죠.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Na 플러스 일정하죠. 그런데 OH 마이너스는 들어온 H 플러스 하나 때문에 n개로 줄었죠. 자, H 플러스는 n개 들어왔지만 얘랑 중화돼서 사라졌으니까 0이죠. Cl-는 구경꾼이니까 넣어준 만큼 n개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소연수가 안 바뀌었다라는 거야. 중화는 둘 중에 부족한 거랑 일치하니까 부족한 H 플러스만큼만 중화돼서 n개 됐고 아까 첨가형의 특징은 뭐다? 수용액의 총부피가 늘어났으니까 자 10을 첨가했으니까 얼마야? 30 됐어. 자, 총연수는 안 변했는데 수용액 부피가 30 됐으니까 농도가 이렇게 다운되죠. 10당 3분의 4n개라는 배수 농도가 되는 거지. 자, 다는 이제 여기죠. 자, 여기 HCl이 자, 누적으로 2n개 들어오고 CL도 2n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Na 플러스는 2n, CL 마이너스는 2n이고 얘는 둘 다 없죠. 왜? 2n개 있었는데 2n개 들어왔으니까 중화됐죠. 그래서 초연소가 역시 중화점까지 안 변하고 중화는 2n개였고 소명의 부피는 40이니까 농도로 따지면 40 속에 4n개 있으니까 10 속엔 n개니까 얘보다 농도가 지금 다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화점이죠. 중화점에 뭐가 없어? 산도 없고 염기도 없죠. 중성, 이온의 개수도 두 개밖에 없습니다. 종류가. 라를 보자. 여기에 HCl 들어왔지만 중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왜? 더 이상 중화시킬 만한 뭐가 없어? 자, 여기에 이제 OH 마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가 H 플러스 들어와도 뭐야? 중화는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넣어준 만큼 증가해서 Na 플러스는 2n이고 얘는 3n이고 자, 얘는 아까 3n 넣었을 때 2n 중화하고 n개가 그대로 남았죠. 그럼 초연수가 6n개 됐어요. 중화는 여전히 2n개밖에 못했고 수명의 부피가 50인데 50 속에 6에 나면 10 속에 5분의 6이니까 다보다는 라의 농도가 얘는 줄어들었는데 다보다 라가 농도가 찌어졌으니까 뭘 알아야 돼? 중화점에서 이온의 농도가 제일 작구나. 그지? 중화점에서 이온의 농도가 제일 작으니까 뭐죠? 역시 전기 전도도가 제일, 즉 중화점에서 전기 전도가 이렇게 제일 다운되겠죠. 이렇게. 자, 너무 심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다운되겠죠. 중화점에서 전류가 그지? 아까 전류 농도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중화점까지 초연소 안 변하는 거랑 이제 배우겠지만 중화는 둘 중에 즉 H 플러스랑 OH 마스 중에서 부족한 것만큼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걸 좀 발견해야 되고요. 이온의 개수 분석을 좀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중화점이 나오는데 중화점은 뭐지? 정말 중화된 점이잖아. 중성인 지점. 그럼 중화점은 뭡니까? 온도가 제일 높아요. 왜? 중화 반응에선 중화열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만들어진 물 분자가 많다는 건 중화를 많이 했다는 얘기고 더 많은
열이 발생했으니까 온도가 제일 높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항상 온도가 높은 지점이 바로 뭐다? 중화점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자, 여기가 바로 중화점이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여기가 중화됐구나. 그러면, 중화점이면 중학교 때는 보면 뭐다? 염산과 소나트륨이 부피가 같은데 얘는 부피가 다르죠? 즉, HCl이 20, NaOH가 10이라는 건, NaOH의 농도가 몇 배다? 2배였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죠? 자, 농도가 몇 배였다? 2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보자. 중화라는 건 뭐야? 산이 내는 H 플러스의 몰수와 염기가 내는 수산화이온의 몰수, 즉 개수가 같은 곳 중화점인데, 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불의 부피가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말은 농도도 같다는 보장이 없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야? 여기가 중화점인데, 여기가 중화점인데, 중화점에서는 뭐다? 어쨌든 뭐다?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공식이죠. 가수 곱하기 n이 가수죠. 그다음에 농도와 부피죠. 보면 알겠지만 농도가 진하면 부피가 적어도 그 안에 들어있는 개수 많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가수 곱하기 농도 곱하기 부피가 바로 H 플러스의 총 개수고 염기의 가수 곱하기 농도 곱하기 부피가 수산화이온의 총 개수죠. 자, 이 자세한 거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좀 더 제대로 배워볼 거예요. 자, 또 이제 중화점을 찾는 게 전류의 흐름이 최저인 거예요. 아까 해봤지만 이온의 개수, 전해질은 농도 개념이 중요한데 중화점은 뭐다? 농도가 제일 적거나 아까 배웠지 앙금 생기면 아예 0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제일 약한 지점이 중화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시약 배웠으니까 지시약으로 알 수 있지만 실은 지시약은 나오는 일이 거의 없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이 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성이잖아. 그지? 탄산수나 나트륨을 넣어서 신맛을 줄이는 게 중화입니다. 위산이 과다하면 염기성인 제산제를 넣는데 이 제산제는 반드시 강염기를 먹으면 안 돼. 강염기를 먹으면 단백질이 녹아버리잖아. 약염기에 복용하고 산성화된 토양에 호수에 염기성인 석회가루를 뿌려주면 중화되고 벌의 독은 산성이니까 뭐야? 묽은 암모니아소 같은 염기성을 발라서 중화해주고 생선회가 의외로 염기성에서 비린내가 납니다. 단백질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산성물질 레몬즙을 뿌려주는 거 치약에 염기성 물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치약이 염기성인 것 좀 외워주세요. 왜 그럴까요? 입안에 음식물이 분해되면 충치의 원인이 되는 산성물질이 생기는데 이 산성 때문에 치아가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염기성 물질을 치약에 넣어서 그죠? 자, 치약에 넣어서 염기성 넣어서 뭐야 중화시켜서 예방합니다. 또 변기의 때가 보통 염기성이에요. 그래서 염산을 사용해서 닦아주기도 한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자, 다시 아까 산염기의 중화에서 이제 온도가 제일 높은 요 지점이 중화점인데 얘도 일가고 얘도 일가니까 얘가 중화점이니까 뭐다? 이 안에 들어있는 실은 뭐다? 요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와 요 안에 들어있는 OH 마이너스의 개수 같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이온에 뭐 한다 그랬죠? 오형화처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 개수를 지정해야 돼요. 개수를 지정할 때 어떻게 할까요? 최소 공배수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 봅시다. 얘가 중화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개수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20과 40의 최소 공배수를 이 책에서는 40으로 잡았어요. 이 날을. 여기 40으로 잡았어요. 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40이다. 즉 염산 20 속에 40, NaOH는 40 속에 40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뭐야? 같은 염산에 20 속에 40이니까 30 속엔 60, 40 속엔 80, 50 속엔 100이고 10 속엔 20이잖아.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NaOH는 40 속에 40 있으니까 30 속엔 30, 20 속엔 20개, 10개는 10 속엔 1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화는 어떻게 될까요? 이 둘이 만나면 부족한 20개가 중화되고 얘는 둘 다 40이니까 중화 40개 하고 얘는 얘가 60이고 얘가 30이면 중화는 30개죠. 부족한 게. 얘는 아무리 80이어도 얘가 부족하면 1대1로 중화하는 거니까 20개밖에 못하죠. 얘는 100개 있어도 얘는 10개밖에 없으니까 중화는 1대1이니까 부족한 얘가 중화를 결정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중화열은 얘는 2 나오고 4 나오고 3 나오고 2 나오고 1이니까 자, 온도를 좀 알 수 있죠. 그지?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그냥 중3이나 통합과학 수준이고요. 약간 실전 문제에서는 화학원 문제 수준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몰롱도를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몰롱도를 뭐 한다? 국어적으로 표현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몰롱도의 국어 표현이 단위 부피당 이온수예요. 즉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는 게 뭐야? 같은 부피당 이온수죠. 같은 부피 이온이 많다는 건 뭐야? 같은 부피의 개수가 많다는 건 농도가 진하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해봅시다. 중화 반응 심화 문제 풀이 요령이 나옵니다. 자, 중화 반응 심화 문제 풀 때는 뭐다? 의외로 구경꾼 이온을 중심으로 힌트를 얻어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구경꾼 이온은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으니까 존재하는 만큼 들어왔어요. 근데 알자 이온은 뭐야? 중화로 사라지니까 내가 넣은 거랑 지금 존재하는 거랑 일치하진 않잖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수용액 속에 Na 플러스가 6N개가 있고 OH 마스가 2N개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뭐 Na 플러스를 6N개 넣고 OH 마스를 2N개 넣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구형꾼이 변하지 않으니까 6N개 넣었으면 NaOH는 1대1로 존재하는 NaOH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도 몇 개 들어온 거야, 실은. 얘도 실은 뭐야? 6N개 들어온 거죠. 6N개 들어왔는데 왜 2N개밖에 안 남았습니까? 실은 이 수용액 속에 뭐가 이미 H 플러스가 4N개 들어왔었구나. 그럼 얘 4N이고 OH 마스가 6N이니까 중화를 4N개 물이 만들어지고 남은 게 OH 마스가 2N이구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뭐다? 중화 풀 때는 의외로 뭐다? 구경꾼 이온을 가지고 힌트를 얻어 풀어야 된다. 이해되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문제 읽을 때 앞으로 단위 부피당 이온수란 말 나오면 그게 몰롱도의 국어적 표현이다. 몰롱도는 부피당 몰수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항하면 진짜 몰수는 뭐지? 몰롱도 곱하기 부피였잖아. 그래서 우리가 단위 부피를 따질 텐데 심화로 갈수록 단위 부피를 1ml로 잡아요. 그러면 1ml에 몇 N개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1ml당 개수 따지는 게 단위 부피당 이온수입니다. 자, 어쨌든 잘 보세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가 농도니까 농도에다 뭘 곱하면 진짜 부피를 곱하면 이게 그 부피에 들어있는 진짜 이온수죠. 예를 들어 우리가 보자. 1ml당 2N개 있는데 부피가 20ml는 뭐야? 20ml인데 농도가 1ml당 2N이니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0 속에는 40N개 이온이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농도 곱하기 부피는 우리가 M 곱하기 V가 바로 개수잖아.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번, 4번을 외워줍시다. 자,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팁이야. 일가산과 일가염기의 중화 후의 혼합용액의 총이온수는 혼합 후의 총이온수는 뭐다? 중화 전에 산이나 염기 중에서 뭐다? 둘 중에 많은 거의 총이온수와 일치하더라는 거야. 다시 혼합 후의 총이온수는 뭐다? 둘 중에 많은 거의 총이온수와 일치한다. 두 번째, 중화의 양은 뭡니까? 둘 중에 적은 것의 이온수와 일치하죠. 자, 3번, 4번 기억해 줘야 돼. 자, 이 예를 들었습니다. 보세요. 자, 가를 보면 NaOH는 6N개씩 들어있었으니까 염기의 총연수는 12N입니다. 자, 그 다음에 HCl은 3N개씩 넣었으니까
산의 총연수는 유기인계예요. 자, 그럼 넣어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얘가 중화돼서 0 되고 얘는 중화되고 3n개가 남으니까 보면 알겠지만 6n, 자 6n, 3n, 3n하고 나면 총연수가 12n인데 이건 뭐와 똑같죠? 둘 중에 많은 NaOH의 총연수를 일치하잖아. 중화는 몇 개 했죠? 3n개 했죠. 얘는 뭐와 일치합니까? 둘 중에 부족한 거랑 일치하죠. 자, 두 번째 한 번 더. 내가 좀 크게 해볼게. 자, 얘는 6n, 6n이니까 10이고, 얘도 6n, 6n이니까 12야. 그지? 그죠? 자, 그러면 얘랑 중화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얘도 12n, 얘도 12인데 혼합하니까 둘 다 혼합했을 때 12n이죠. 얘도 6n이고 얘도 6n이니까 중화는 6n기하죠. 다시 한나 뭐였지? 혼합 후의 총이연수는 둘 중에 많은 거를 일치하고 중화는 둘 중에 부족한 걸 일치한다. 자, 답을 보자. 자, 얘 12n이고 얘가 얼마야? 16n인데 혼합해 보자. 알자가 이렇게 중화돼서 0 되고 얘 2n 남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보면은 얘 6n 구경꾼, 8n 구경꾼, 2n이니까 합쳐서 얼마 돼? 16n이고 이건 뭐야? 둘 중에 혼합전에 많았던 이 얘의 숫자 일치하죠. 중화는 둘 중에 부족한 거랑 일치한다 했으니까 얘는 6n이고 얘는 8n이니까 중화는 6n 하죠. 한 번 더. 자, 얘는 12n 넣고 얘는 24n 넣었는데 어떻게 해서 중화하고 나면 얘 6n 남죠? 그럼 어떻게 해서 12, 그 다음에 얘가 6, 10이니까 합쳐서 얼마입니까? 참, 6, 10이니까 24잖아. 즉, 혼합부의 총요수는 둘 중에 많은 거랑 일치하고 중화는 둘 중에 부족한 거랑 일치한다는 걸 외워줄 수 있겠죠. 맞지? 자, 다시 이렇게. 자, 다시 3번. 일가산과 일가음계 중화에서는 뭐다? 혼합부의 총요수는 둘 중에 많았던 거랑 일치한다. 중화는 둘 중에 부족한 거랑 일치한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양전화, 음전화, 양이온, 음이온이니까 항상 뭡니까? 모든 경우에 산성이든 중성이든 염기성이든 뭐다? 양전화의 총합과 음전화의 총합은 같아야 됩니다. 맞죠? 자, 이제 마지막 일가산과 일가염기의 중화에서 뭘 알 수 있어? 양이온의 개수와 무조건 음이온의 총개수는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아까 다시. 자, 중화하고 남은 걸 잘 보세요. 중화하고 남은 걸 잘 보면 양윤이 몇 개고 음이온이 몇 개인지를 알 수 있지? 자, 이거 다시 해볼게. 여기 보면은 중화하고 얘 0되고 얘가 얼마야? 3n 있을 때 보면 알지만 양이온이 3n이 6n이고 음이온이 요거랑 요거 합쳐서 6n이잖아. 양이온과 음이온은 1대1로 존재한다. 일가산과 일가음계에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 중화되고 양이온 6개, 음이온 6개잖아. 이 경우는 뭐지? 중화되고 얘 2n개 남으니까 양이온이 이렇게 해서 8개고 음이온이 8개인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일가산과 일가염계 중화에서는 양이온의 개수와 음이온 개수가 반드시 같다. 자, 7번. 알자이온은 공조를 할 수 없죠. 다시 말하면 뭐다?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는 만나면 물되니까 공존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산성에선 당연히 OH 마이너스가 없고 염기성에서는 당연히 H 플러스가 없어요. 그지? 절대 뭐 할 수 없다?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지? 자, 8번. 혼합용에게 딱 두 가지 이온만 있다 그러면 중화점입니다. 왜 그렇죠? 잘 봐.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섞으면 이온의 총 종류는 하나, 둘, 셋, 네 종류인데 자, 구형꾼은 절대 0이 될 수 없다 그랬지? 구형꾼은 변하지 않으니까 0이 될 수 없으면 둘은 공존할 수 없으니까 얘가 없어지면 세 종류가 있죠. 또 얘가 없어지면 얘가 있으니까 세 종류 염기성이면 근데 중화점에서는 뭐죠? 얘도 없고 얘도 없으니까 뭐죠? 이온이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즉 산성에서는 구경꾼 두 개에다가 H 플러스 염기성에서는 구경꾼 두 개에다 OH 맞으니까 세 개인데 세 종류인데 이온이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건 뭐다?
구경꾼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 말은 뭐야? 알자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니까 중화점이라는 거죠. 근데 좀 심한 문제에서는 산 한 개 염기 두 개를 섞는 경우도 있고 산 두 개 염기 하나에 섞고 있어. 그럴 때는 뭐지? 혼합용액에 딱 세 가지 이온이 있는 게 중화점이죠. 왜? 구경꾼 이온이 세 개가 있어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이제 마지막 혼합용액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뭐다? 산염기들 중에 둘 중에 많은 거에 구경꾼 이온이고 심지어 그게 바로 뭐다? 손연수의 절반입니다. 다시 혼합용액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은 뭐다? 산성이면 산의 구경꾼이 제일 많고요. 염기성이면 염기의 구경꾼이 제일 많은데 그게 전체 절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거 해볼게. 자, 여기서 보세요. 다시 여기서 잘 봐. 지울게. 자,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지우고 갈게. 자,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제 총연수가 10인데 자, 얘는 3N개 남고 얘는 0개 되고 얘는 3N 이건데 자, 전체가 12개인데 구형꾼인 NF 딱 절반 6N이죠. 여기서는 전체 12개인데 자, 구형 얘는 00 될 테니까 다시 절반이죠. 얘는 전체 16개인데 뭡니까? 얘는 0, 얘는 2, 얘는 8, 이거 합치면 8이니까 구경꾼이 절반이죠. 이것도 24면 절반이죠. 그래서 뭐다?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다? 둘 중에 많은 거의 구경꾼이다. 자, 이제 좀 줄이고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해볼게요. 마무리해보면 중화반응 심화 문제 풀 때는 일단 먼저 외우고 풀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뭐였죠? 구경꾼을 중심으로 문제 푼다 해서 왜 구경꾼은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으니까 넣어준 만큼 존재할 거다. 두 번째, 앞으로 단위 부피당 이온수란 말이 나오면 또 우리 마음대로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뭐다? 농도 개념이고 그래서 뭐지? 단위 부피당 이온수에다가 뭘 곱하면 부피를 곱하면 진짜 이온수를 알 수 있고 자, 3번 꼭 외우자. 일가산과 일가염기의 중화 후에 혼합 후의 총이온수는 뭐다? 둘 중에 많았던 거에 산 또는 염기에 많았던 거랑 일치한다. 4번 중화는 둘 중에 부족한 것이랑 일치한다. 5번 모든 경우에 양전하의 합과 음전합은 같다. 그다음에 뭐였지? 일가산과 일가염기의 중화에서는 뭐다? 양이온수랑 음이온수가 반드시 같다. 양이온의 총개수와 음이온의 총개수 같다. 또 알자이온은 공존할 수 없고 8번 혼합용액에 딱 두 가지만 있거나 아니면 산 두 개, 염기 하나 섞었을 때 또는 산 하나, 염기 두 개 섞었을 때 이온이 딱 세 개밖에 없다는 건 중화점이라는 뜻이었고 그다음에 혼합용액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뭐다? 둘 중에 많은 거에 구경꾼 이온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중화에 대한 기본 이론이 끝났으니까 잘 보고 와주시고 좀 어렵다 그런 사람은 이제 수업 시간에 와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